가계대출이 늘어났는데 스트레스 DSR 시행은 뒤로 미뤘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은 대출을 더 늘리게끔 하려는 수작질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가계대출을 좀 컨트롤할 생각 자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지금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고, 스트레스 DSR 시행을 통해서 가상금리가 부과가 되면 부동산을 미는 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결정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부채 덩어리를 다음으로 떠넘겨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뒤집쓰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질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참 암담하고 참 서글플 뿐이죠. 최소한의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대출 그 비율을 10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GDP 금액 자체를 재조정해가지고 가계대출 비율을 100% 이내로 낮추려고 하는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완전 잘못됐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이제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건 저랬건 스트레스 DSR을 7월 1일 50% 적용, 그리고 2025년 7월 1일 100% 적용으로 시행하면 저 가계대출 그 증가 속도가 이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은 뒤로 미루고 또 미뤄서 부채 덩어리를 더 키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누구의 입김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벌리고 있는 수작질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행하기 무려 불과 일주일 전에 저렇게 결정을 내버립니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나름의 정책과 과정과 절차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현재 저런 짓거리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줄어들기는커녕 줄어들지 않고 되려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계대출은 더 늘어나고 이 무리한 경제적인 충격들은 더 커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2024년 7월 1일입니다. 대략 생각할 때 한 1년 뒤쯤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100% 적용이 실행될 텐데, 그로 인한 충격은 점점 커질 겁니다. 벌써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 충당금 적립 때문에 적자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인데요. 확실한 건 11월 단위농협, 수협, 축협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가셔야 되겠죠. 2024년 9월 1일 스트레스 DSR 50% 적용, 2차 적용, 2025년 7월 1일 100% 적용이라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조차도 과연 지킬까? 지금 정부의 하는 짓거리들을 봐서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못 믿을 정부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더 무자비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걸 아마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놈의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강제로 소비를 줄여야 되고, 소득이 줄어들고, 이제 더 삶이 빡빡해지는 건 말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희망도 안 보이고. 근데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알아간다라는 거, 점점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겁내면서 살아야겠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두고 보고 지켜보고 살펴봐야죠. 천천히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필요한 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굳은 마음, 이 실행력인 거죠. 지금 오래오래 착실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강해져야, 그래야 살아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애써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마음을 굳혀야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언제든지 세상이, 나라가 정책을 뒤집고 연기시키고 국민들을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이 부채 폭탄을 더 키우고 있고, 지금도 금리가 낮다며 부동산을 사야 된다라고 붙이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결국은 부채 덩어리를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빚쟁이를 양산시키고, 보수인 그들,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게, 하려는 게 그들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경제적인 노예 계속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비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현실 생활 속에서 삶을 좀 잘 추스려 나가기 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나 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겠고, 천천히 마음을 먹어야 되겠고, 나의 삶을, 내 가족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험난한 삶을, 현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리 없습니다.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애쓰고 움직이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어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착실히, 차근차근, 차분하게 이제 이뤄나가야죠. 지켜가야죠. 마음이 굳게 먹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개개인의 몫입니다. 정부가, 기업, 언론이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뭘 봐야 되나 말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결국 내가 한다라는 것, 내 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앞장서 가야 합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진해야죠. 앞서 나가야죠.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스럽기도 한 게 지금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나라에서 믿을 거 없고 오직 의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